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중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튜버 은행 다니는 우빈아빠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일단 기다려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저도 신경 쓸 게 좀 있었고요. 직업 중에 하나가 은행원이라는 본업이 있다 보니 좀 바빠서 업로드가 좀 늦어졌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저도 부지런히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릴 거냐면 코로나 대출, 특히 보증서 대출 여러분들 코로나 기간 동안 참 많이 받으셨는데요. 현재 코로나 대출 원금 상환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대환대출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갚고 계신 분들은 큰 도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분명히 도움되는 분들 계시니까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환대출이 뭐냐면 쉽게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소상공인 분이 한 2년 전쯤에 3천만 원짜리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대출 기간이 총 5년이었고 2년 동안은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이었고 나머지 3년간 분할 상환을 하는 대출이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쯤 아마 이분은 거치 기간이 끝나고 원금 상환을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가 다 끝났나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정상화가 완전히 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정상화가 아마 대부분들 안 되셨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금 상환하는 게 부담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 부담이실 겁니다. 근데 처음 분할 상환이 딱 도래하면은요, 그 처음 몇 달 동안은 또 갚아요. 겨우겨우 갚습니다. 안 갚으면 이게 또 연체가 되고 금융거래 안 되고 하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갚는데 몇 번 어떻게 겨우겨우 갚아서 현재 대출이 한 2,700만 원 정도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어찌어찌 이렇게 매월 갚고는 있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면 차라리 현재 남아있는 이 2,700만 원짜리 대출을 차라리 새로 엎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2년 전에 받았던 그 신용보증재단에서 새로운 보증서를 받아요. 얼마만큼? 현재 남아있는 대출 2,700만 원만큼을 새로 보증서를 받아서 새로 대출을 일으키고 새로운 대출로 지금 남아있는 대출을 엎어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대신 기존의 대출은 애초부터 대출 기간이 5년이었잖아요.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총 5년이었는데 이렇게 엎어버리는 새로운 대출을 일으키게 되면 그 대출은 1년짜리로 약정을 하게 됩니다. 매월 이자만 내는 방식으로 약정을 하고요. 대신 1년 만기가 되면은 1년 후에 이 대출을 일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렵다면 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거쳐서 다시 1년간 연장을 하실 수도 있게끔 해드립니다. 영상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거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렇게 해주겠어? 아니면 그렇게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 새로 받는 것도 아니고 이거 못 갚아서 또 갚아달라고 하면 좀 민망한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요. 현재 여러분들 사업장이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니고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았다면 다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부쩍 이렇게 원금 상환 기일이 도래해서 이자만 내는 대출로 바꿔서 다시 받으시는 분들이 참 많고요. 오히려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 꽤 있으셨을 겁니다.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현금 서비스 카드론 이런 거 받아가지고 그 원금 상환 몇십만 원 되는 거 갚아 나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현재 사업 의지는 있지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느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바꿔서 이자만 내는 대출로 바꿔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새로 대출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심사를 현재 시점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새로운 대출을 일으키는 거니까 화면에 지금 보고 계시는 서류를 챙기셔서 여러분들 사업장 소재지에 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하셔서 기존 대출 지금 분할 상환이 하고 있는데 좀 너무 어렵다. 차라리 이자만 내는 대출로 바꿔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재단은 여러분들 한 번씩 다 가보셨기 때문에 어딘지는 잘 아실 거고요. 이미 그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여러분들 보증심사를 한 번씩 거쳤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서류 그 종류보다 종류가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단의 담당자마다 심사하시는 스타일이 좀 다르고 업종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준비 서류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절차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증서, 대환대출 보증서가 발급이 되면 거래하셨던 은행에 가셔서, 거래하셨던 은행에 가셔도 되고, 다른 은행에 가셔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기존 대출을 바꾸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원래 쓰셨던 은행을 이용하시는 게 조금 편합니다. 그래서 은행 가서 약정서 새로 쓰고, 대출 새로 일으켜서 기존 대출을 엎어버리면 다음 달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초창기 때 초저금리로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현재 기준으로 대출을 바꾸시게 되면 아무래도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금리가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건 미리 알고 가셔야 되고요. 물론 얼마나 올라가는지는 보증서의 종류마다 다르고 대출을 받으시는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가 올라간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올라가는 건 사실 확실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대출, 보증서 대출을 수억씩 받으신 분들이 없어요. 대부분 몇천만 원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당장 분할 상환 원금이 힘들어서 신청하시는 거면, 그리고 조금만 더 숨통을 틔우시는 게 목적이시면, 물론 이번에 올라가는 금리에 따른 약간 몇만 원씩의 이자 상승은 있을 수 있지만, 글쎄요,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이런 거 써서 바꾸시고 주변에 아쉬운 소리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만 이자를 내시고 대체하시는 게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튼 대환이고 뭐고 나는 약정 기간 동안 내가 지금 보증서 대출을 받아서 이 영상을 보고는 있지만 나는 잘 갚을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게 사실은 베스트고요. 이렇게 갚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잘 갚으시면 되고요. 내가 원금 상환만 조금 미뤄줘도 살만하겠다, 너무 힘들다 라는 분들만 지금 제 영상을 참조하셔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여담인데요. 직장인도 그렇고 저 같은 직장인도 그렇고 여러분들 같은 일반 사업자분들도 그렇고요. 이 몇천만 원 되는 그 대출 금액을 인생에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없이, 예를 들어 로또에 냈다든지 상속을 받았다든지 이런 인생에 큰 이벤트가 없는 상태에서 거치 기간 빼고 나면 한 2, 3년 남는데 2, 3년 동안 수천만 원을 갚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보증서 대출, 사업자 대출은 특히 우리나라처럼 초창기 폐업률이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말 대출 기간을 애초부터 10년씩, 15년씩 이렇게 장기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어봤자 5년, 짧은 건 3년짜리도 있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지, 거치 기간 끝나고 수천만 원을 3년 안에 갚는다? 쉬운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그 대환대출을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의 상황을 너무 자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출 받는 것도 사실은 예를 들어 떳떳하지 않은데 이거 다 못 갚아서 이걸 또 미뤄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좀 상황을 자책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전혀 그럴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상황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참조하셔서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쓰시라,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이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밝은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창 코로나 대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때도 코로나 대출 잠깐 받아서 요긴하게 쓰시고 코로나 끝나면 얼른 갚아서 정상적인 평소 같은 생활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었는데 일단 조금 후퇴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밝은 내용은 아닌데요. 너무 여러분들 마음까지 후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에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또 우리나라에 일어나선 안 될 끔찍한 일들이 또 일어나서 이것저것 뒤숭숭한데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추워지는 날씨 속에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일들만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고요. 혹시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틈틈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